자, 2021년도 이제 3일 정도 남았습니다. 12월 29일 수요일자 월스트리트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아크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오른 구글 등 이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업계 분석을 살짝 해봤고, 마지막으로 인력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테크 업계 소식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하루 종일 주식만 판 아크 40% 오른다는 캐시우드의 확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는 시장 미국 기준으로는 월요일 아침이었죠. 월요일 하루 종일 주식을 팔았다. 아크가 주식을 팔았다는 뉴스가 화요일 현지 시간 미국 화요일에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자, 캐시우드가 많은 양의 주식을 월요일날 팔아버린 거예요. 이제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 ETF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로 매일 자기들이 무엇을 샀고 무엇을 팔았는지를 공개하는 걸로도 유명한데요. 이러한 아크가 공개하는 월요일 거래량이 공개가 됐는데 그게 바로 전부 매도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부 빨간색이고요. 매도를 다 했다는 뜻입니다. 전부 팔았다는 뜻이고, 어떤 걸 팔았는지도 한번 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월요일날 사실 미국장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까? S&P는 역대 최고가 기록을 다시 세웠고요. 모든 3대 지수가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좋은 날 왜 팔았는가 사람들이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죠. 이에 대해서 아크가 곧바로 이유를 밝혔었는데, 올해 ETF 배분 등을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목적의 매도였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금 자산이 좀 필요해서 그걸 위한 매각 활동이었다고 하는 거고, 월요일날 장이 좋았으니까 그날 이런 것을 시행했다라고 해설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크는 이러한 현금 확보 활동은 이제 끝이 났다라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첨언했습니다. 자, 뭘 팔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크의 대표 ETF죠. 아크 이노베이션 ETF의 경우에는 이게 순자산만 255억 달러로 가장 규모가 큰 이제 아크의 상품입니다. 자, 먼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15만 주 팔았고요. 이제 로봇 자동화 기술 기업 UiPath를 90만 주, 로빈후드 주식도 81만 주를 팔았습니다. 다 몇십만 주 단위로 꽤 많이 팔았죠. 그리고 이제 차세대 인터넷 ETF 아크 W 같은 경우에도 40개에 달하는 주식을 처분을 했는데, 나노 디멘션을 14만 주, 그리고 트위터를 11만 3천 주 정도 매각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텍스 파마슈티컬이라는 이제 제약 관련 생명공학 기업 주식도 4만 1천 주 정도 판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주식을 이날 하루 동안 팔면서 아크 주식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아크 같은 경우에 올해 실적이 참 좋지는 못합니다. 캐시우드라는 이름이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날렸던 이유가 아크가 최근 몇 년간 기술주 중심의 혁신 투자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다 줬기 때문인데, 2021년 아크의 성적표는 사실 좋지 못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표 주식 아크 K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크 K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무려 22%나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연초 대비이니까 연중 최고가가 150달러까지 갔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한 40% 빠졌고요. 연초 대비로 해서 무려 22% 가량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크 이제 W입니다. 이제 차세대 투자 주식인데, 아크 W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연초 대비 15% 가량 빠졌습니다. 가장 높았던 게 한 140달러까지 갔었었는데 그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아닙니다. 최근에 가장 높이 올라간 건 191달러까지 갔었는데 연초 대비로 하면 이제 122달러로 22% 15% 정도 빠진 거죠. 그리고 이제 아크 G입니다. 이제 지노믹 레볼루션이라고 이제 유전공학이랑 생명공학 쪽 투자하는 이제 ETF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27% 정도 빠졌네요. 그리고 아크 핀테크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년 동안 17.17% 가량 빠졌습니다. 조금 몇 개 그나마 이게 좋은 게 이게 있는 것이 이제 자동차 관련 기술 ETF인 아크 Q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년 성과로는 1.77%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별로 성과가 안 좋았죠. 자, 아크의 이러한 성과는 창사 이래 최악의 실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작년이죠. 바로 작년인 2020년에만 해도
150%나 성장을 했었는데 아크K가 2021년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24% 요거 좀 집합 시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24%가량 떨어졌다라는 현재 팩트인 거죠. 자, 캐시우드로서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뉴스입니다. 이제 자기의 몸값과 자기의 이름값이 이렇게 알려진 이유가 자기가 운영했던 ETF 펀드 상품들의 이제 성과 덕분이었는데 올해 이거에 대해 체면을 한마디로 구겼죠. 그래서 이제 캐시우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방송 출연도 많이 하는데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올해 조금 부진했지만 앞으로 향후 5년간 자기는 성과를 4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이런 발언을 하자마자 사실 올해 너무 상처를 받은 투자자들 및 전문가들이 많았나 봅니다. 비판을 엄청 많이 했죠. 비판을 많이 해서 결국에 이제 이러한 캐시우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바로잡는 이제 보고서의 내용을 좀 수정하는 이런 또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캐시우드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 상한 일이죠. 자기가 그래도 이 시장에서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인데 이런 비판 때문에 보고서까지 수정하는 이슈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우드는 금방 말씀드렸던 5년 내 40%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장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크의 올해 1년 사실 좀 성적표가 좋지 않았는데 과연 내년에는 어떤 성적을 거둘지 조금 더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 주식, 미국장 투자도 많이 화랑이 됐었는데, 어떻게 잘 돈 많이 버셨나요? 올해 이제 주식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기술주 중에서 어디가 많이 올랐느냐, 이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건 애플, 테슬라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구글인데요. 자, 이게 올해 1년간 주가 변동률을 보여드리는 자료인데, 많은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투자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살펴보면, 테슬라, 굉장히 많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 1등 미국 투자로 가장 많이 한 기업이 바로 테슬라였죠. 테슬라가 55%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도 53% 정도 올랐습니다. 아마존은 좀 아쉽네요. 아마존은 4% 오르는데 그쳤고 이제 애플은 35% 올랐죠. 엔비디아가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137% 올랐습니다. 정말 올해 가장 성과가 컸던 기술주 대표는 엔비디아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입니다. 금방 말했던 이제 빵주로 대표되는 또는 마마주로 대표되는 기술 대표 대형주 중엔 구글이 가장 성과가 좋습니다. 자,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리캡을 한번 해보려 섹터에 리캡을 해보려 하는데 여기에 이제 분류되는 기업은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매치그룹 이렇게 4개 정도가 분류가 됩니다. 이제 구글 같은 경우가 금방 보셨다시피 60% 넘는 성과를 거뒀고요. 페이스북, 그러니까 지금은 메타죠. 메타는 잘 그래도 했습니다. 26% 성과를 냈고 트위터와 매치그룹은 18%, 11% 정도 빠지면서 좋지 않은 1년간 성과를 냈습니다. 자, 구글 주가 69% 정도 올랐고요. 연초에 이제 1700, 1800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올랐습니다. 계속 올라가서 좋은 성과만 거뒀고요. 자, 이게 매일경제신문 뉴스에도 나온 것인데 이제 이상덕 선배가 쓴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 매수 1위는 테슬라인데 이럴 때 많이 오는 건 사실 구글이다 라는 뉴스의 주제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구글 어떻게 올해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뒀을까요? 테슬라는 이슈가 많았죠. 이슈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다는 평가가 가능할 거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택트의 혜택을 최대화했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이제 구글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 유튜버가 있죠. 그리고 웹서핑이 다 크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인터넷 서핑과 이제 모바일 그리고 영상 서칭 같은 것들의 플랫폼에 대한 이제 장악력을 갖고 있는 구글이 광고 수익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3분기 실적에서만 구글 광고 매출액이 531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43%나 급증했죠. 그리고 재택근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클라우드, 그러니까 데이터와 정보들을 온라인과 이제 가상 공간에서 공유를 하고 저장해야 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제 수요와 이제 미래는 몇 번 저희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가 큰 수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분석 요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연간 단위로 보고 있는 매출과 순이익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은 굉장히 잘 늘고 있어요. 이제 순이익 대비해서 매출은 더욱 가파르게 올라가서 2020년 작년만 해도 이제
10억, 100억, 1000억, 1800억 달러 정도를 내고 있죠. 자, 분기별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기별 이제 매출과 그 다음에 수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 시장 예측치고요. 실제 성과가 회색과 파란색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기록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항상 뛰어넘는 성과를 이렇게 내고 있는 거죠. 이만큼씩은 다 성과를 초월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매출을 보시면 지난 2021년 10월에 발표한 분기 발표에서는 650억 달러를 매출을 기록을 했죠. 이 역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구글의 주가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구글의 현재가는 2,928달러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이제 오미크론도 다시 재발하고요.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완전히 과거와 같은 현실로는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시선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혁신 기술들 그리고 나아갈 방향들을 감안했을 때 시작 분석가들 이제 월가의 분석가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28명의 분석가 중 이제 26명이 바이 이제 사란 입장이고 2명이 홀드 입장을 하면서 아무도 주식이 떨어질 거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향후 1년간 이 주식이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라는 전망에서는 평균적으로 3,368달러가 나오고 있죠. 지금이 2,900달러니까 최소 400달러 한 10%, 20% 조금 안 되게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전망치입니다. 잘 가겠죠. 자, 나머지 이제 커뮤니케이션 기업도 살펴만 보겠습니다. 이제 메타를 살펴보겠는데요. 메타는 올해 28%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뒀는데 사실 고비가 몇 번 있었죠. 좀 오르다가 요때 10월경에 독과점 논란에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가짜 뉴스 논란까지 발생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막 서비스도 멈추고요. 이래서 10월 말에 큰 위기를 겪으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마크 주커버거 같은 이제 대표가 창업자가 이제 사명도 바꾸고요. 이제 자기들의 미래는 메타버스에 걸겠다. 발음 괜찮았나요? 메타버스에 걸겠다며 이제 피버팅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주식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 트위터 같은 경우는 올해만 20% 빠지면서 사실 주가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뭐 한국에도 트위터가 활발하게 쓰이는데 사실 미국에 살아보니까 미국에서 훨씬 더 트위터는 활성화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고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트위터가 서비스 자체 이제 어뷰즈는 잘 되고 있는데 주가는 사실 잘 안 좋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이죠. 이제 잭 도시 트위터 CEO가 회사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사실 저번에도 한번 떠났던 CEO인데 이번에 또 사임을 하면서 자기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쪽으로 좀 가겠다 이런 방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CEO가 바뀐 이제 트위터 주가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트위터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지켜봐야 될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매치그룹입니다. 매치그룹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틴더라는 데이팅 앱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데이팅 앱 회사인데 이 매치그룹의 주가는 올해 1년 동안 10.92% 정도 빠졌어요. 왜 이렇게 빠졌는가? 이제 일반적인 분석은 이렇습니다. 사실 데이팅 앱이잖아요. 데이팅 앱은 이제 온라인과 모바일 통해서 서로 이렇게 호감 가는 사람을 찾아보고 데이트를 실제로 연결하는 서비스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못 만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코로나 변수 때문에 매치그룹 이제 틴더 같은 컨택트 준 거죠. 컨택트 주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금 빠져 있고 매치그룹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언급이 됩니다.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의 기술을 이용해서 온라인과 메타버스 데이팅을 해보겠다라는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매치그룹의 또 내년도 실적이나 기술이 어떻게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마지막 뉴스는 이제 인력 유출 막기 위해서 특별 보너스 2억 뿌린다는 애플의 소식입니다. 오늘 이제 나온 블룸버그 말 뉴스인데요. 자, 애플이 이제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의 인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드문 18만 달러에 달하는 보너스를 이제 내놓겠다라고 발표는 아니죠. 이제 내부적으로 공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18만 달러 한 2억 정도, 우리나라 돈이 2억 정도 돈인데 이제 추가로 받는 성과금 같은 겁니다. 인센티브 이제 주식이 형태로 준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주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제 애플은 디자인과 하드웨어 그리고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 그룹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18만 달러를 지급하는 게 목표인데 이유는 바로 이제 라이벌 기업인 메타의 이러한 인력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최근 몇 달간 메타가 애플의 핵심 인재 100여 명을 데리고 갔다고 해요. 사실 핵심 인재라고 하면 정말로 핵심 인재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100명이나 데려갔으니까 엄청 많이 가져간 거죠. 이래서 애플이 굉장히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이제 미래 기술, 혁신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는 결국에는 엔지니어들의 힘이 매우 크거든요. 이러한 테크 기업들은 특히 그런 엔지니어 의존도가 높은 기업인데 메타에서 무려 100명. 대표적인 기업이 메타라고 합니다. 다른 기업들도 있기야 하겠죠. 근데 역시 애플 역시 이러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죠. 메타 출신 고급 인력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메타의 공격적인 방식에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 메타일까요? 왜 메타와 애플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걸까요? 바로 차세대 기술, 차세대 제품 때문입니다. 이제 현재 두 기업은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시장에서 하드웨어 기술, 하드웨어 기기를 놓고 쟁탈전을 벌일 대표 기업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에서는 애플과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을 놓고 싸웠다면 이제 VR 기기에서의 싸움이 새로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그게 메타, 자꾸 페이스북이라고 하려 하네요. 메타 같은 경우는 이미 오큘러스라는 이제 VR 기기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오큘러스가 자회사로 있어서 오큘러스를 활용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강화하고 본격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SNS 지금 페이스북으로 하고 있는 온라인 SNS도 이제 메타버스 SNS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 오큘러스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앱을 내놓기 위해 애를 쓰고 있죠. 회사 이름까지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꿀 정도로 메타버스에 올인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죠. 애플은 사실 스마트폰의 거의 세계 최강자인데 이러한 그 외에도 이제 맥북이라든지 이제 아이패드와 같은 그다음 애플워치와 같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시장을 이끄는 하드웨어 기업으로도 크게 성장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놓을 제품이 바로 VR 기기입니다. 지금 뭐 애플의 뭐 애플 뷰가 될지 어떤 기술 이름명이 확정된 건 아닌데 애플 VR 기기겠죠. 애플 VR이 빠르면 내년에서 내후년 정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애플의 VR 기기가 또 메타가 선점하고 지금 이끌고 있는 하드웨어 시장, 메타버스 하드웨어 시장을 어떻게 또 장악할 수 있을지 시장의 기대감이 큰 편이죠. 애플이 내놓으면 뭐든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놓고 메타도 굉장히 큰 긴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와 애플은 이러한 메타버스 관련 핵심 인재를 놓고 서로 인력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력 쟁탈전이 어디까지 펼쳐질지 굉장히 흥미진진한 상황입니다. 자, 메타 역시 증강현실과 AI 기술 그리고 관련 인력들에 대한 연봉을 대거 인상시키면서 인력 유출 막고 있죠. 애플도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요. 결국에는 이제 투자가 기술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거를 두 기업이 완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애플과 메타의 인력 쟁탈전 어떤 결과가 낼지 어떤 또 큰 싸움이 될지 조금 궁금해지는 바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더 알찬 재미있는 미국 실리콘밸리, 미국 뉴욕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